처음에는 그냥 베이지색으로 나왔는데 프라이팬에서 이렇게 갈색이 돌면서 이렇게 고기가 맛있는 색깔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때 또 꺼내주시는 거예요. 요때. 자, 여기다가 꺼내서 준비를 해놓고요. 그리고 고기 굴 때는요, 너무 자주 뒤집는 것보다는 한 번에 이렇게 한 번씩 딱딱 이렇게 뒤집는 게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고기를 구웠는데, 고기 구운 거를 앞으로 자리를 옮겨 놓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고기도 구워서 준비를 해놓고, 과일도 썰어서 준비를 해놨는데요. 완성 접시에다 제가 한번 담아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완성 접시 같은 경우는 큼직큼직한 접시에다가 이렇게 늘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각 접시 이렇게 늘어놓고요. 자, 여기다 고기 한 점을 이렇게 올려놔 주시는 거예요. 고기 한 점 올려놔 주시고, 그 다음에 놓는 게 뭐냐면, 배, 이렇게 올려놔 주세요. 배를 여기다 이렇게 올려놔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고기 한 점을 또 놓는 거죠. 여기다가 고기 한 점 놓고, 그 다음에 올려놓는 게 뭐냐면, 사과. 그러니까 배만 쭉 놓는 것도 아니고, 한 켠은 사과, 한 켠은 배, 그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또 이렇게 고기 한 점을 올려놔 주시고, 네. 그래서 켜켜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날, 이렇게 차돌박이 먹는 날, 어떤 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생일 같은 날, 이렇게 고급 음식들 많이 하시죠? 그래서 생일날 이렇게 차돌박이 구이 같은 거, 아니면 어떤 특별한 날, 이렇게 만들면 상당히 좋은데요. 요새 생일도 아마 세대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 그러는 것 같아요. 20대 같은 경우는 뭐 이벤트 행사도 하고 선물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요. 30대 같은 경우는 외식하러들 많이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40대가 문제인 것 같아요. 40대는요, 미역국 끓여가지고 하루 종일 미역국만 준다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차돌박이 구이와 배사과를 요리를 만드는 다음에 미역국하고 같이 곁들여 놓으시게 되면요, 남편들이 아마 힘이 나가지고 돈 더 많이 벌어오지 않을까요? 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또 이렇게 차돌박이 이렇게 올려놓고요. 그래서 요거를 한 접시 이렇게 켜켜켜켜 계속 이렇게 담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장 담는 거보다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담아나가니까 굉장히 고급스러워지거든요. 자, 저 지금 이거 한 점 먹고 싶어요. 차돌박이하고 배하고 이렇게 곁들여가지고 한 점 먹고 싶은데 지금 방송 중이라 제가 먹을 수는 없고 지금 꼴까닥 침만 넘어가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차돌박이 한 장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러 저는 여기다가 상추 같은 것을 안 깔았어요. 보통 요리들을 이렇게 잘 해놓으시는 분들은 왜 고기 같은 걸 접시에다 담을 때는 상추 한 장 딱 깔고 이렇게 고기들 올려놓잖아요. 근데 그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나중에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렇게 고기하고 과일로만 딱 담아서 이렇게 모양이 딱 나오게 했는데 이거를 그냥 먹는 것보다는 여기에 또 소스가 올라가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소스는 겨자 소스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겨자 소스를 만들 때 식초 설탕이 들어가는데 그 식초 들어가는 게 고기의 맛을 아주 개운하게 해주거든요. 자, 여기에 이렇게 그릇 준비해서 해놓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는 게 있는데요. 뭐냐면 참기름을 넣어줘요. 자, 이렇게 참기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집어넣는 게 뭐냐면 식초. 보통 우리는 식초하고 기름하고는 섞지 않는 걸로들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식초하고 참기름하고 겨자하고 섞이게 되면요. 어떤 맛이냐면 아주 고급 중국 음식점에 가서 먹는 냉채 소스의 맛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넣는 게 뭐냐면 겨자 발효시킨 것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이렇게 저어주는 거예요. 고루고루 다 저어가지고 식초하고 참기름, 그런 게 마늘, 그런 게 다 고루고루 이렇게 섞이게끔 겨자 소스를 만드는 거죠. 겨자 소스를 만드는 다음에 그 다음에 요리 위에다 이렇게 쫙 올릴 거거든요. 한번 요리 봐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요리 위에다가 이렇게 겨자 소스를 이렇게 쫙 뿌려서 내게 되면은 네, 먹는 사람이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 가장자리에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놓으면 무슨 서양 음식에 소스 뿌려 놓은 것 같이 네, 모양도 좋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상에 내놓게 되면요, 먹는 사람은 굉장히 즐겁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죠.
두 번째 요리 포도 화채. 싱싱한 포도 400g, 물 적당량과 소금, 꿀 약간씩 필요하고요. 배 1개, 복숭아 1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은 포도화채를 알려드릴게요. 매일 뭐 반찬이나 요리만 만들다가 후식을 한번 처음 제가 만들어 보는데요. 포도화채, 근사하죠. 그런데 포도 주스하고 맛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드느냐면요. 요게 지금 포도거든요. 자, 포도인데요. 포도 씻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포도를 씻을 때 이렇게 알맹이를 따서 씻게 되면은 요 알맹이가 똑 떨어진 그 꼭지점 있죠. 거기에 갱물이 들어가서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통째로 씻어주는 거예요. 통째로 식초로 물에다 담궜다가 한 5분 정도 놔두었다가 그 다음에 흔들어서 깨끗한 물에 씻으면은 포도송이가 이렇게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포도는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씻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가지고요. 포도를 삶을 거예요. 삶는다니까 이상하시죠? 그런데 포도화채를 할 때는요. 포도를 삶아서 포도가 가지고 있는 과즙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데요. 물이 끓지 않아도 괜찮아요. 물이 끓지 않아도 네, 포도 알맹이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데 이렇게 알알이 따서 집어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송이채 이렇게 집어넣어도 상관은 없거든요. 자,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요. 지금은 보기에는 이렇게 맹물에 그냥 포도가 잠겨 있는 것 같지만 끓으면은 이 물이 굉장히 예뻐져요. 포도 색깔이 나오는데 그 포도 색깔이 포도 주스보다도 더 이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갖다가 끓여서 준비해 놓은 게 냉동실에 지금 이렇게 살얼음지게 만들어 놨고요. 요게 이제 이게 끓으면은 집어넣는 게 뭐냐면요. 꿀이에요. 자,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게 꿀을 여기다 넣는데요. 나중에 넣는 것도 좋겠지만은 끓을 때 넣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꿀을 많이 집어넣으면 꿀의 향 때문에 포도의 그 향이 감소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설탕으로 간을 하셔도 좋고 꿀로 간을 해도 좋은데 꿀은 이렇게 섞어서 해도 좋다라는 얘기예요. 꿀하고 설탕하고. 자,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꿀도 좀 집어넣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모자르는 당은 설탕으로 간을 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넣어주는 게 뭐냐면 소금이에요. 이렇게 꿀이나 설탕이 들어가서 달게 만드는 음료수라든가 그 다음에 요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금을 조금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많이 넣는 거는 아니고 단맛을 보충시켜주니까 더 달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소금이. 그래서 여기에다가 소금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네, 끓이는데요. 언제까지 끓이느냐면 포도가 하얘질 때까지 끓이면은 국물은 빨개지고 굉장히 예쁘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포도화채는 끓이는 과정은 보여드렸으니까요. 제가 냉동실에 가서 포도화채를 이렇게 차게 해놓은 거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시원하게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는데요. 얼핏 보게 되니까 무슨 포도 주스를 제가 담아 놓은 건 색깔이 됐죠. 그런데 이거는 포도 주스가 아니고요. 포도를 끓여서 만들어 놓은 네, 화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 준비해 놓은 거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옆에에 지금 걸러서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바로 요게 포도 끓여서 지금 껍질을 걸러 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물이고 요건 건지기예요. 그리고 접시 한 옆에 보게 되면은 껍질을 건졌을 때 이렇게 주스, 국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를 네,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그냥 마셔도 좋겠지만 그냥 먹는 것보다는 과일하고 같이 곁들여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배하고 그 다음에 복숭아를 썰어서 이렇게 담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로따로 담아내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배하고 뭐 복숭아하고 사과하고 막 그런 걸 섞어서 담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두 가지를 따로따로 보여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배거든요. 배를 갖다가 이렇게 한 입 크기로 먹기 좋게 써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입 입에 쏙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배를 이렇게 다 썰었습니다. 그래서 썰은 배를 이렇게 화채 그릇에다 이렇게 담으면 되거든요.